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어제는 FOMC의 회의록이 발표가 됐던 날인데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들도 같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스스로의 투자 기준을 잘 지켜가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의 증시는 지난 FOMC의 회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이벤트 해소에 따라 안도감의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간으로 6일 다우지수는 0.23%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36%가 상승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0.35%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를 보면 간밤에는 다시 무난하게 시장이 마무리가 됐던 만큼 점점 더 안정이 돼가는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보다 역시 조금은 더 내려간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하지만 현재 수치는 30에 더 가까운 26.73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래도 하락보다는 좋은 흐름이 더 강했던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기술주 기업들은 중국의 코로나 재봉쇄 움직임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변화를 줄 만큼의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전에는 선물 지수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좋은 흐름이 더 강해서 그런지 일단 오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ETF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상위 기업의 비중이 높은 미국 테크 탑10 ETF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성과가 갈린 모습인데요.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상승을 했는데 미래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2차전지 테마의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자율주행 테마의 ETF를 제외하고는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모든 ETF들은 일단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아쉽게도 대부분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유일하게 사이버 보안 테마의 ETF들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더 하락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했던 모습인데요. 국내장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ETF들은 하락의 움직임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도 현재 위치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아직은 3800선 위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마이너스 20%의 시점인 3800선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때 3500선을 향해 한 번쯤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간밤에 시장이 무난하게 흘러가면서 마무리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간밤에 발표를 했던 FOMC의 회의록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일단 패드는 경기 침체보다도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번 7월에 금리 인상도 0.5%나 0.75%를 추가로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들도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의 6월 서비스업 지수는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전망하던 수치를 웃돌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강한 노동시장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나쁜 징조도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 침체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발생을 했고요.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은 전형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가는 전조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는 오긴 온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문제는 오긴 올 거기 때문에 강하게 올 것인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얕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마냥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도 현재 대만을 사이에 두고 긴장이 흐르고 있죠. 중국은 러시아도 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물가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최근에 중국은 정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전 세계가 모두 힘든 상황인데 중국이 혼자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혼자만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만이 현재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도 결국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에 시장 친화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면 그때는 반전해서 급등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우리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수량만 잘 모아두면 되고요. 하지만 중국도 현재 불안한 요소가 계속 존재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재봉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시안은 일주일 동안 준봉쇄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앞으로 다시 계속해서 다른 주요 도시들을 재봉쇄한다면 상반기에 보였던 주가 하락을 다시 안 본다는 보장은 없겠죠. 이렇게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은 현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도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투자자들에게는 장기 투자가 중요하고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정보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 아니라 멀리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저가에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좋은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1년에 1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로 본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식 장기 투자는 꾸준하게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만 예측을 하려고 했다가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상승장을 놓치면 그 시기를 조금만 놓치더라도 그 성과는 조금이 아니라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하락할 게 분명하다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하락하고 나서 그 좋다는 저점에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오히려 성과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고의 시점을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인의 위치에서 다들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